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JS 영어쌤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6번 출발할게요. 단어 보시면 internalize. 영어 단어 inter 앞에 붙으면 지난번에 서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into의 모양도 있거든요. 안쪽으로라는 말 있죠. 그래서 안으로 받아들이는 내면화시키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가끔 이 한글이 헷갈릴 때가 있죠. 내면화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이 특히 공부 태도 얘기할 때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공부하거나 또뭐 수학 공식 공부하거나 했을 때 그 개념이나 공식을 완전히 내면화시킨다는 거,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완전 자기 것으로 흡수하는, 우리 그 국어에서 표현하는 대로 하면은 체화한다 이런 말 있죠. 마치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런 의미가 되고요. 반의어는 externalize라고 하면 돼요. externalize. 그때 S가 Z로 끝나는 게 일반적 영어, 미국 영어니까 Z를 써드리는데, externalize는 우리말로는 외제화시키다는 말이에요. 외제화하다. 말 그대로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빼내는 건데, 이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 아닙니다. 필수적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지만 internalize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contradictory. 영어 단어에서 이렇게 control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은 이제 반대를 의미합니다. contradictory는 서로 모순된인데요. 관련 단어 정리를 내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로 이렇게 시작하거나, 지금은 컨트라 A인데 O가 들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카운터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라는 말이죠. against. 서로 반대로라는 의미를 가져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처음에 contradict. 이거부터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contradict는 필수 단어죠. 컨트롤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고요. 딕트는 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써다 지울게요. predict. pre가 before 먼저고 dict가 말하다잖아. 그래서 예언하다죠. 이거 다 이제 외우셨죠? 그 다음에 필수 단어는 아니지만 verdict라는 말이 있어요. verdict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말하거든. 여기도 뭔가 말이 관련된 거 들어가고요. 또 사전 영어는 뭐예요? 사전. dictionary 하잖아. dict 들어가죠? 네, dict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contradict는 동사로서 모순되다라는 뜻도 있고, 또는 반박하다. 그래서 느낌이 반대로 간다는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에 또 쉬운 단어 중에는 contrast가 있죠. contrast 명사로 있기도 하고 동사로 있기도 하죠. 반대라는 뜻이죠. 또는 동사할 때 반대하다. contrary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contrary. 얘는 contrast의 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대의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반대 이미지가 컨트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로 시작하는 카운터 플러스 액트,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역시 동사고요. 카운터가 반대고 액트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상쇄시키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쇄시키다. 원래 작용을 카운터 매기는 거죠. 또 카운터 프로덕티브. 길어 보이지만 카운터 플러스 프로덕티브. 프로덕티브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생산적이죠. 그렇다면 카운터 프로덕티브는 역효과를 내는 이런 말입니다. 역효과를 내는. 네, 수능에 다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외우셔야겠죠? 이 상쇄라는 말이 한글이 조금 낯설긴 한데요. 상쇄시키는 것은 플러스 된 요소를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된 플러스로 해서 0으로 되돌리는 이런 의미입니다. 좀 이야기시키면 여러분이 방해하다라고는 하나 더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카운터의 느낌이죠? 자, 그 다음 workout. 여기서는 도출하다라는 뜻이고, 뭐 알아내다라는 뜻도 있고, 많이 쓰이는 게 운동하다도 있죠? 가벼운 운동. implication, 영향이라는 뜻도 있고, 함축 의미라는 뜻도 있고. 네, 외워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consequence. 이거 결과라는 뜻이죠? sequence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subsequence가 있죠. 그리고 본문에 있는 consequence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sequence가 공들어 들어가는데, sequence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sequence는 순서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저번 문장에서는 영화 장면이지만, 그 다음에 subsequence, sub는 앞에 거에 이어져서 쭉 이어진다는 느낌으로 많이 써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후속이란 말이에요. 시퀀스하고 좀 요즘에 겹치기도 하지만 본래는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요. consequence는 저기 있는 결과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성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영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골고루 써요. 결과, 중요성, 영향. 중요성이라는 말도 많이 쓰니까 골고루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볼게요. People work within the forms provided는 PP를 뒤에서 꾸미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한대. form, 형태 안에서. 그 다음에 provided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뭐뭐 되는. provided by the cultural patterns. 문화 패턴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형태. 그 다음에 뭐죠? 관계대명사 대시 앞에 있는 패턴을 꾸미죠. 이렇게. That they have internalized. 그들이 internalize 했던, 그들이 내면화했던, 쉬운 말로 하면 받아들였던 문화적 패턴에 의해서 제공되는 형태 속에서 일한대. However,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However, 그러나 아니죠. However contradictory this may be 라고 되어 있네요. However 여러분 그러나만 떠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말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세 단어로는 no matter how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No matter how 그래도 똑같아요. 뒤에 있는 contradictory를 꾸밉니다. 어떻게 해서 하면 돼? 아무리 모순되더라도 this may be 이것들이 아무리 모순되더라도 여기서 이것들은 뭐 cultural patterns를 가리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문화적 패턴이 제공하는 형태 속에서 일한다. 그 문화적 패턴을 그들이 내면했어. 근데 아무리 모순되더라도 이 문화적 패턴이 제공하는 형태 속이라고요. 그 다음 ideas worked out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보이시죠? 아이디어가 도출된대 만들어진대. 그 다음에 as는 이때는 전치사니까 뭐뭐로서가 되겠죠? 뭐뭐로서 logical implications or consequences other accepted ideas 여기까지 되겠죠. 논리적인 영향 혹은 결과 무엇에 다른 accepted 일이죠. 다른 받아들여진 아이디어들의 아이디어들의 영향이나 결과로서가 되겠고요. And it is in this way that it is가 보이시고요. that이 보일 겁니다. 중간에 in this way가 들어갔어요. it is that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주어 진주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조구문이 있죠. 이것도 오늘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양에 따라서 가주어 진주어일 수도 있고 강조구문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 가주어 진주어일 때는 이리즈와 대 사이에 사실 이게 이즈라고 말하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데 일단 이리즈만 가지고 얘기 드리면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요. 됐죠? 자 그러면 강조구문도 역시 it is that을 기본 모양으로 가집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강조구문은 it is와 that 사이에 뭘 쓸 수 있냐면 명사나 부사를 쓸 수 있어요. 즉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됐나요?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형용사가 들어가느냐 부사가 들어가느냐 여기서 가주어 진주어인지 강조구문인지가 다르고요. 그러면 똑같이 명사할 때는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똑같이 명사할 때는 만약에 여기 명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저 뒤에 형용사할 때는 상관없는데 명사할 때는 저기 뒤에 that 다음에 불완전한 구조가 나오게 돼요. 즉 관계대명사 구조가 나오고요. 똑같이 강조구문에서 대시 it is that 사이에 들어갔을 때는 이때는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접속사 대시거든요. 네, 뭐 문법 시간처럼 약간 설명이 길어졌는데 왜냐면 이거를 독해할 때 지금처럼 해석할 때 it is in this way that 그러면 그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대절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읽을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것이 가주어인지 강조구문인지 따라서 해석이 약간 달라집니다. 가주어 진주어일 때는 대절하는 것은 뭐뭐이다 이렇게 끝나죠. 그러나 강조구문일 때는 말이 강조잖아요. 바로 명사 뭐뭐한 것은 바로 명사이다 뭐뭐한 것은 바로 부사이다. 이 바로자가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뭐 그 차이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름이 강조구문이잖아요. 필자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준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 걸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 구문이라는 거는 아시면 좋은데 지금 보세요. it is와 that 사이에 in this way. in this way가 명사가 아니죠. 생긴 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무슨 역할입니까? 요거는 부사 역할이죠. 그럼 부사가 들어갔으니까 뭐가 돼요? 강조 구문이 되는 겁니다. 됐죠? in this way 이러한 방법으로 바로 이런 방법으로 cultural innovations or discoveries possible 문화적인 혁신과 발견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문화적 패턴이 제공하는 그 문화적 패턴은 그들이 깊게 받아들인 우리도 한민족 문화에 살면서 한국 문화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적 패턴이 제공하는 형태 속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패턴이 아무리 모순이 있어도 어쨌든 거기에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아이디어를 만들게 돼요. 그 아이디어는 다른 받아들여진 아이디어 받아들여진 아이디어의 결과로서 아이디어가 생기거든. 바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인디스와 이런 식으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말했던 다른 받아들여진 아이디어의 임플리케이션으로서 아이디어가 만들어진다는 이런 식으로 문화적 혁신과 발견이 가능해진다. 그럼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가 뭡니까? cultural pattern, 또 cultural이라고는 안 했지만 요겁니다. 이 둘이 같은 말이라는 걸 빨리 발견해야 돼요. 다른 받아들여진 아이디어들,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같은 사회 안에서 혹은 같은 문화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인 그렇게 모여서 하나의 문화적 패턴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이 지극하게 아주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디어 같은 게 만들어지고요. 내용 정리되셨죠? 네, 그럼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47번 보겠습니다. 먼저 단어 persist. persist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지속하다, 또 하나는 주장하다가 있어요. 주장하다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속하다와 주장하다예요. 여러분 시스트로 끝나는 단어들 얘네 말고 또 있죠? 쭉 볼까요? 제일 쉬운 게 assist, 돕다죠. 그 다음에 또 exist가 있죠? 존재하다죠. 또 쉬운 게 resist, 뭐야? 저항하다죠.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insist 고집하다. 고집하다 할 때는 여기 persist에 주장하다가 겹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onsist가 있습니다. consist는 지난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뒤에 어떤 전치사가 나오는지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consist of가 있고 consist in이 있고 consist with가 있어요. 자, 복습입니다.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consist in 어디에 존재하다. consist with 뭐뭐와 일치하다. consist with는 뭐뭐와 일치하다. consist in 어디에 존재하다. consist of가 뭐뭐로서 구성되답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만 외우면 안 돼요. 특히 consist in일 경우에는 뭐 lie in 이런 표현하고도 많이 쓰는데 존재한다라는 말이니까 그냥 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대부분 consist in이나 lie in 같은 표현은 논리적으로 중요한 표현할 때 많이 써요. 근거 제시할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subsist가 있어요. sist 필수 단어. subsist는 존재하다라는 뜻과 그 다음에 생존하다라는 뜻으로 나눠집니다. 존재하다, 생존하다. 자,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assist 도와주다, persist는 지속하다, 주장하다, exist는 존재하다, 이거 resist 또 개선 중요한 단어 저항하다, insist 고집하다. consist는 세 가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consist of 뭐뭇으로 구성되다, consist in 어디에 존재하다, consist with는 뭐뭐가 일치하다. 그 다음에 subsist는 존재하다 내지는 생존하다입니다. 그 다음 interfere with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방해하다고요. extend 역시 설명드린 적 있죠? 원래 extend라는 동사에서 extend로 바뀐 거죠? 정도나 범위고요. caution 조심히 따라보셨죠? if persist in 여기서 이제 끊어지죠. if 다음에 ed가 나왔네요. 즉 과거분사가 나온 거죠. 동사는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는 주동,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없어. 그럼 동사일 리가 없죠. 뭐예요? 분사 구문이죠. 이런 걸 유식한 말로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분사구문 만들 때 접속사 지운다고 배웠는데 이거 왜 있어요? 분사구문의 접속사는 쓰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필자가 읽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남기는 경우가 덜하기보다는 굉장히 많으니까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됐죠? 지속되면이죠. 누가 지속되는 거야? 네, 바로 뒤에 나오는 such careful behavior가 주어잖아요. could interfere 동사 보이시죠? if 다음에 바로 저 뒤에 나오는 주어 behavior가 여기 생략이 된 거잖아. 여러분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죠? 똑같은 주어가 생략된 거. 그 개념이죠? 자, 지속되면 그런 주의하는 행동은 could interfere with 방해할 수 있다. feeding 먹이를 주는 것 또는 another necessary activity 다른 필요한 활동들을. 자, 그 다음에 to the extent that 역시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씩 해서 가면은 까지 정도 뭐뭐하는 정도까지 이건데요. 쉽게 읽는 방법, 쉽게 읽는다기보다 이제 우리말에 매끄럽게 바꾸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뭐하는 만큼, 뭐뭐하는 정도로. 두 번째는 얼마나 뭐뭐한지. 요거만 안 해도 됩니다. 세 번째는 아주 드물게 비록 뭐뭐 하더라도 세 가지로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1번이 좋을 것 같고요. 뭐뭐 하는 만큼이냐? The benefit of caution would be lost. 주의했던 것의 장점이 be lost. 사라질 때까지. 사라질 정도만큼. 수동태로 써서 사라지다가 되죠? 자, 그럼 볼까요? 이 글의 소재는 일단 조심하는 행동이죠. 밑에도 caution 나오잖아.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조심하는 거 물론 필요한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는 feeding이나 다른 활동에 방해를 주고 그게 방해가 어느 정도로 방해를 준다? caution 했을 때, 주의했을 때 장점이 사라질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조심했을 때는 사냥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초식동물입니다. 사바나에 사는 초식동물이야? 그럼 붙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풀 먹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조심하면은 언제 포식동물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위험할지 모르니까 이러고 조심하면은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7번 이해하셨죠?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48번 문장 먼저 단어 pose. 대부분 학생들 물어보면은 자세를 잡다라고 하는데 물론 있어요. 물론 있는데 수능에서 이미 알고 있는 단어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죠? 이런 거 외워줘야 되겠죠? 제기하다, 문제를 제기하다 이런 거. 포즈로 끝나는 뒤에가 포즈로 끝나는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필수 단어들입니다. 전부 다. expose가 있고요. 여기 이제 포즈를 위해서 내버려뒀는데 그다음에 impose가 있어요. 그다음에 propose가 있고요. suppose도 있죠. dispose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dispose와 dispose of가 붙는 것과 안 붙는 것이 다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oppose라는 단어도 필수 단어죠. 여기까지는 필수 단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depos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필수 단어라고는 하기 힘들고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십니다. pose로 끝났습니다. 전부 다. 그죠? pose는 put, 어디에 갖다 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됐죠? 그 나머지는 이제 앞에 있는 접두사 방향으로 보면 되는데 expose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을 노출시키다죠. 하다라고 해도 물론 되는데 중요한 건 을입니다. 내가 노출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impose, 임은 어디 안으로죠. 그래서 마음에 부담 주는 거, 잠깐만요. 부담을 주다. 너무 긴가? 그거보다 좀 더 쉬운 말로 할게요. 강요하다. 또는 부과하다. 세금을 부과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propose는 여러분 뭐 보통 잘 아시는데 청원하다.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제안하다가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프로는 앞이죠. 앞에다가 내놓는 거죠. 그 다음 suppose, 써보니까 밑에다가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가정하다 또는 추측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dispose는 보시다시피 of가 붙는 것과 안 붙는 것이 달라요. dis는 멀리라는 느낌을 주는 접두사입니다. dis는 멀리야. 보통 반대말 많게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dis는 멀리고 pose는 두다. 멀리 갖다 둔다라는 말에서 이 두 개의 단어가 파생되는데 디스포즈의 첫 번째는 배치하다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 안 외워지는데요. 이거는 어떤 성향을 가지게 하다라는 두 가지도 있어요.
성향을 갖게 하다.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고요. 누굴 가지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disposition. 네, 이게 일반적으로 성향, 성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성질보다는 성향으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f를 붙이면은 이거는 무엇을 처분하다, 처리하다. 뭐 갖다 버리다, 없애다 이런 말. 처분하다, 처리하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이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oppose 역시 중요한 단어죠. 반대하다입니다. 참고로 타동사고요. depose는 중요하진 않은데요. de는 내리는 거잖아요. down 내리는 거죠. pose는 놓는 거. 그 위에 있는 걸 밑으로 내려놓는 건데 이게 뭐냐면 왕이나 황제가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퇴위시키다인데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면직시키는 어떤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죠. 이것도 있고 또 증언하다라는 뜻도 참고로 있습니다만 필수 단어는 아니고요. 자, 위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expose 노출시키다, impose는 강요 부과하다, propose는 제한하다, suppose 가정 추측하다, dispose는 of가 없으면 배치하다, 성향 갖게 하다, of가 붙으면 뭐뭇을 처분하다. 참고로 이 dispose of의 파생어가 dispose of AL이 붙으면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간혹 명사가 되기도 해요. 얘처럼 이건 처분이라는 뜻입니다. oppose는 반대하다, dispose는 면직시키다라는 뜻으로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inspection, 안을 inspect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것, 들여다보는 것, 조사라고 했습니다. 문장 볼게요. The possibility exists that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단 조동사를 깔끔하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대시 나오죠. That an unfamiliar object may be helpful or useful. 여기에 여기 대절이 뭘까? 선행사가 있나? 아니면 존재한다 대절을이야? 존재한다는 을력이 안 붙어요. 그럼 뭘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네, 이 대절은 앞에 있는 possibility와 동격 관계입니다. 여러분 수식어 설명드린 것 중에 동격 기억하시죠? 그러면 원래 어디 있어야 돼? 원래 여기 있어야 되죠. The possibility that 뭐뭐하는 뭐뭐라는 가능성, 그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동사로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는 하나밖에 없고 수식어가 that부터 useful까지 굉장히 길어요. 이럴 때 possibility 뒤에다가 써도 되긴 되는데 여기에 쓰면은 동사가 초라해 보이잖아. 읽는 사람 헷갈리죠. 그래서 뒤에다가 부득이 옮기는 경우. 이럴 때 나오는 원법 문제가 that 밑줄이죠. 자, 그래서 다 읽으면은 familiar 반대말에 익숙하지 않은 낯선 사물이 useful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동격 가능성이 존재한대. So 그래서 if it poses no immediate threat, if 절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지금 no가 어디 붙었어요? threat 명사를 꾸미죠. 그죠?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말에서 명사 부정이 있나 없나? 우리나라 말에 명사의 부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없잖아요. 공부의 반대는 안 공부해? 없음 공부해? 근데 우리말에는 명사의 부정형이 없어요. 근데 영어에는 이렇게 no threat, 뭐 nothing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말로 옮길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노후가 어떨 때는 노후가 주어를 꾸미고 지금은 노후가 목적어를 꾸민 거잖아요. 뭘 꾸미든 간에 어디에 붙든 간에 이걸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주어나 목적어의 부정을 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동사의 부정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상당수 학생들에게 해석시키면 이 노후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네, 한번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그것이 제기하면 no immediate threat, 자, no 빼면 즉각적인 위협을, 거기에 no 붙으면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지 않으면 여기다 않다, 제기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잖아요. 그죠?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앞에 있는 낯선 사물이겠죠. 대명사 신경 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위협을 안 주면 a closer inspection may be worthwhile. closer 더 가까운. 그 다음에 조사. 가까운 조사 이상하죠? 여러분 close는 가깝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죠. 모두 있어요. 세밀한. 조사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자, 낯선 사물을 만났어. 그 낯선 사물이 나한테 쓸만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물이 나에게 위협이 안 된다면 그랬을 때는 그거를 자세히 조사했을 때 나에게 좋을 수도 있죠.
여기 may가 들어가서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좋을 수도 있다. 가능성만 얘기한 건데요. 내용 이해는 어렵지 않죠. 뭘 조심해라? 이렇게 동격의 대절이 뒤에서 붙는 경우. 이거는 관계대명사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즈 시리즈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49번으로 갈게요. 49번 문장 보시면 short term, long term, 단기, 장기라는 말이고요. 맞다. 지난번에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 term이라는 단어는 s가 붙는 경우, 안 붙는 경우 다룬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term. 그냥 term은 용어나 기간이고요. terms는 관점. 그 다음에 조건이나 조항, 그 다음에 관계라고 그랬죠. 됐죠? s 붙으면 달라지는 것들. 그 다음에 monetary 앞에 money 모양 보이시죠? 금전적인입니다. 됐죠? Benefit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short and long-term monetary gains, blah blah. 자, 일부러 쭉 읽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문장의 주어는 benefit, 그 다음에 동사는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동사가 지금 두 개인데요. 이 두 개의 동사를 뭘로 연결했어요? but으로 연결했죠. 근데 아무리 지금 천천히 보면 알겠지만 모의고사 볼 때는 좀 당황스럽죠? 장점들은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왜 없지? 포함하다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바로 이런 경우들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문장을 공부하는 건데 뒤에 보시면은 short term and long term monetary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길게 나온 걸 하나의 명사로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include 뒤에도 short term 뭐 blah blah blah에서 뭐 freedom of culture expression이 원래는 여기도 있어야 돼. 그리고 to 다음에 또 다시 한 번의 목적으로 여기도 나와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똑같은 말을 뭐하러 저렇게 긴 걸 두 번이나 씁니까? 그래서 동사 but 혹은 동사 and 동사만 쓰고 목적은 한 번만 쓰고 이것도 영어의 이제 생략의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럼 별거 아닙니다. 만약에 주어 다음에 and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만 쓰면은 두 개의 주어가 다 동사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동사 다음에 지금처럼 목적어 1 아니죠. 지금은 동사 다음에 뭐 지금은 but인데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럼 동사 1과 동사 2가 똑같이 목적어를 취한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나 이제 실제 실전에서는 그냥 쭉 이어서 읽으면 돼요. 당황하지만 않으면 돼요. 장점들은 포함할 수 있죠. 그러나 제한되지 않는다. to 어디에? 단기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monetary gain 금전적 이익이나 여기서 동사죠? 아니 명사죠? 그 다음에 안전 and greater 더 커다란 freedom 자유 무엇의 자유? cultural expression 문화적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에 제한되지 않는다. 일단은 첫 번째는 저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표현 뭐뭐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뭐뭐에 제한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뭐가 돼? 바꿔 말하면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 오직 뭐뭐만은 아니란 얘기죠. 다시 뭐라고요? 뒤에 나오는 뭐 금전적 이익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말이 뭐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고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그대로 직역해도 이해가 되면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제한되지 않는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뭐뭐만 있는 게 아니다. 그죠? 뭐라고 뭐 적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표시해 두시고요. 이럴 때는 limited 대신에 뭐 같은 말에 restricted도 많이 쓰이거든. 또는 localized란 말도 어디에 국한시키다. 쉽게 말하면 제한하다는 말과 비슷하거든요. 뭐뭇에 제한되거나 뭐뭇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not이 없어. 뭐뭐에만 제한된다. 그럼 뭐가 돼? 오직, only 의미가 되지. 됐죠? 네, 이런 거는 뭐 표현으로 공부하기보다 즉석에서 판단하는 연습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49번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50번 문제 볼게요. available, 이용 가능한. unattainable, attain 우리 공부했죠? 습득하다, 달성하다. 그래서 unattainable은 습득할 수 없는 package. 일반적으로는 얘는 명사죠. ag로 끝나면 되게 명사인데 동사로 쓰일 수도 있다. 선생님 말씀드렸죠? 그냥 자리에 들어가면 동사입니다. It packages. 그럼 이거 명사로 볼 수 없잖아요. 보장하다. accessible은 원래는 access가 접근하다니까 접근 가능한인데 문맥상
이 available가 이용 비슷하게 쓸 수도 있고요. memorization, 메모리 들어가 있죠? 암기가 되겠어요. 기억이 아니고요. 다음 문장 볼게요. The computer makes available a range of data unattainable in the age of books. 일단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죠? 형용사 여기 있고 형용사 여기 있는데 처리가 잘 안 돼.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컴퓨터는 만듭니다. 이용 가능한 범위를. 이러면 안 돼. 선생님이 현장에서 시키면은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이용 가능한 범위. 그냥 이어가지고 형용사 다음에 명사 나오니까 그냥 당연히 꾸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안 보입니까? 이거 관사가 있잖아요. 관사가 있는데 형용사가 이렇게 점프해서 명사를 꾸밀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unavailable range 이런 건 몰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는 도대체 뭐냐? 이게 그 몇 년 전에도 수능 어법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make, find, consider, keep, leave. 기억나요? 어디서 들었지? make, find, consider, keep, leave. 선생님 뭐 얘기했어? 얘네들은 오형식 동사를 쓸 때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형용사. 부사 안 된다 그랬어. 기억나시죠? 이 5개의 동사들이 오형식으로 이렇게 쓰이잖아. 근데 얘네들이 특히 또 가목적어도 많이 쓰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잘 보세요. 컴퓨터가 만들어 이용 가능한 a range of data 일정 범위의 데이터를 눈치채셨나요? 지금 여기서 make가 동사죠? a range of data가 목적어고요. available이 목적보호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목적어고 형용사인 목적보호가 둘이 바뀌었단 말이죠. 여기 한번 이제 모의고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왜 바꿨을까? 간단합니다. 지금 목적어가 얘만 해도 4단어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unattainable부터 books까지 끝까지가 앞에 있는 데이터를 꾸며주는 형용사였거든. 그럼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봐야 되죠? 길잖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사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목적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수식어 M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문장 순서인데 지금처럼 수식어가 짧고 목적어가 길 때는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바꿉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목적어가 긴 게 뒤로 가면 가목적어 쓰라고 배웠는데요. it을 쓰고 그 다음에 목적보호 쓰고 긴 목적어 진짜가 뒤로 가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긴 게 뒤로 간다 이렇게 배우신 게 틀린 건 아닌데요. 틀린 건 아닌데 그 수능에 나왔던 아까 말씀드린 make 다음에 형용사 나왔던 그때는 passable이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a range of data unattainable 라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얘네들은 그냥 명사죠. 이용 습득할 수 없는 일련의 데이터. 이건 명사죠. 가목적어, 진목적어 쓸 때 진목적어는 뭐 투부정사나 뭐 대절이라든가 동명사나 의문사절 이런 게 들어가요. 등등등. 여기에는 동사 개념이 들어가요. 동사 개념이 들어가. 이럴 때만 가목, 진목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동사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명사, 형사죠. 이럴 때는 가목적어 안 씁니다. 무조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읽을 때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됐죠? 하지만 실전 독해서는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컴퓨터는 만든다? 가능한? 이 아니고 가능하게. 그것만 조심하면 이게 어려울 게 없어요. 오형식이구나 하고 그 다음 뭐를 어떤 일정 범위의 데이터. 어떤 데이터? 습득할 수 없는 age. 이건 나이가 아니라 시대겠죠. 책의 시대. 종이로 보는 책의 시대에는 얻을 수 없는 데이터를 이용 가능하게 한다. 누가? 컴퓨터가. 그 다음 it packages it effectively. 앞에 있은 컴퓨터. 뒤에 있은 저기 데이터가 되겠죠. 그것을 컴퓨터는 포장한다. 데이터를 effectively 효과적으로. 그 다음 style is no longer needed. no로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고 is와 needed 송태죠. 스타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투부정사 뭐하기 위해 to make it accessible. 만들기 위해 it 그것을 accessible 접근 가능하게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it은 어디입니까? 저 데이터를 가리키겠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언제든지 얻을 수 있게 하는데 스타일 따위는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nor 이거 중요 포인트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복습 한번 들어갈까요? 다시 한번 노아는 첫 번째 종속 접속사라고 그랬습니다. 종속 접속 and but과 똑같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앞에 부정문이 나오고 나서만 노아를 쓸 수 있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또한 뭐뭇이 아니다라는 뜻이 있고요. 뜻부터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않다. 네 번째 뭐? 뒤에는 도치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됐죠? 노아의 특징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 is memorization. 동사 구조가 바뀌었죠. 노아가 무슨 뜻이다? 또한 뭐하지 않다. 기억이 또한 않다. 또한 않다가 뭐야? 여기서 is는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이런 걸 대동사라고 그러죠. 대동사가 뭐예요? 앞에 한번 나온 동사를 대신한다고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is needed가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도 is needed라는 거지. 됐나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암기도 또한 필요하지 않다. 암기도 또한 필요하지 않다로 끝나야죠. 네, 도와도 자유자재로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보면은 컴퓨터가 옛날에 책에서 하나씩 책에서 찾을 때는 얻을 수 없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뭐 지금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잖아요. 또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포장을 해요. 그 포장할 때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암기도 중요하지 않아. 이게 또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있죠. 선생님들이 좀 많이 느끼는데 암기력이 떨어져요.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되니까. 희한하게 암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건데 미래의 사회로 바뀌어가니까 어쩔 수 없겠죠. 예, 오늘은 50번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